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읽고 있는 책 에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트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되게 충격적이고 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애들한테 읽어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진짜 소장용으로 엄청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박경철 그 의사분 있죠. 시골 의사분. 아주대학교 강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의사 시절에 누군가가 유명한 강의가 있다 해서 갔더니 어떤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죠. 전 세계는 이제 W의 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WWW. 인터넷 안에 모든 은행이 들어가고 인터넷으로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든 연구원들과 모든 지식인들이 에이, 은행이 어떻게 W 안에 들어가? 라고 하면서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혹평을 하면서 그 강의장을 다 뛰쳐나갔다. 이런 강의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백수인 친구가 그분을 쫓아가서 저는 W를 믿습니다. 그래 W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런 걸 모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분이 엄청난 재력가가 되었다. 세상에는 천재들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 천재들이 있고 그거를 알아보는 10%의 창의적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렸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나이였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하면서도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편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44살이 되고 지금 이 책을 접하는 순간 W를 본 것 같은 충격적인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제 AI, WWW 인터넷 세상에 들어오는 그 첫걸음에 인공지능의 첫걸음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설렘과 분명히 내 인생에 기회가 반드시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지성 작가는 원래 제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꿈꾸는 다락방, 18시간 몰입의 법칙 이런 엄청 중요한 책들을 저한테 전달하신 분이었고 모처럼 이제 이지성 작가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파트 2에서는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파트 3에서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8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장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의 발빠른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교수의 딥러닝을 주제로 논문이 발표됐다. 딥러닝은 뭐냐?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논문이래요. 이제 그렇게 되자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공항에는 특등석 라운지가 있는데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붙잡고 일하느라 정신없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라운지의 사람들과 달리 특등석 사람들은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거나 커다란 창밖을 보면서 사색에 잠긴대요. 비즈니스석과 1등석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등석 이용자들은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건 인공지능의 대체가 되고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특등석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책 읽고 사색한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일론 머스크라고 이제 그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고 테슬라와 우주 탐사 스페이스X 창업자인데, 이분이 자녀들을 자퇴를 시켰대요. 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지 못하는 게 이유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거든요. 컴퓨터 산업 시대에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같은 억만장자들이 탄생했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 억만장자가 아니고 조만장자가 발생이 된대요. 지금은 억만장자, 1조 원 시대의 부자가 이제는 된다. 인공지능 기능이 되면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인건비가 줄어들면 결국은 그걸 지배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이루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빌 게이츠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다. 딥블루의 승리가 있고 난 뒤 1개월 뒤인 1997년 6월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IMF를 터진 해죠. 1997년.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20년 전 얘기예요. 내가 만일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공부할 것이다. 빌 게이츠의 방문 소식과 그의 인공지능 발언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소개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우리 중 그 누구도 빌 게이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 국가부도 IMF가 터졌다. 요게 1파트에 있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온다. 파트 1에 대한 이야기고요. 파트 2는 충격적입니다.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드만삭스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인공지능 켄쇼를 이제 영입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켄쇼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한 달 가까이 600명이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600명을 합한 것보다 몇 배는 일을 더 잘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600명 중에 598명의 트레이더는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져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렇다면 남은 2명은 무엇 때문에 해고를 피하지 않았을까? 인공지능보다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인공지능의 업무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남은 2명은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처지가 됐다. 골드만삭스가 2015년 4년 전에 인공지능 켄쇼를 영입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금융투자기업이 아니다. 인공지능 기업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증권회사라든지 고인력들의 일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되겠죠. 그죠? 인공지능 켄쇼가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던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15명이 한 달 가까이 매달려야 하는 일을 한 달, 단 5분 만에 처리하는 능력을 선보인 게 2013년도의 일이다. 진짜 트레이더나 이런 분들 엄청 월스트리트 같으면 가장 전문 직종에 생각 드는 사람들인데 인공지능 한 대가 600명 일을 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인공지능 중에서 가장 약한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없어질 직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교사, 공무원, 대기업 사원들은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이다 라는 거고요. 의사도 사라진다는 거에 제가 조금 의아했는데 읽어보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국 최고의 방사선 의사 4명과 인공지능인 의사가 환자의 폐를 촬영한 CT 영상을 보고 암을 진단했는데 의사들은 평균 7%의 실수를 했어요.
100건 중에서 7건은 폐암 진단을 놓쳤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 인공지능 의사의 실수는 0%였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실수를 안 하는데 사람은 7% 정도의 실수를 하더라. 의사는 인간 의사보다 인공지능은 1만 배나 빠른 영상 판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도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가천대학교 길병원 유전체 연구소 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인천에서 서울로 암 환자가 빠져나갔대요. 빅5 병원에서 길병원으로 암 환자가 오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길병원에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영입한 거죠. 그랬더니 빅5에 가던 환자들이 인천에 있는 길병원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머지않아 미래의 의사들은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명의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대체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8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을 차단하래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애들한테 그 핸드폰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러면서 디지털을 차단하고 책 읽고 독서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애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몬테소리를 반드시 가르치래요. 몬테소리. 그 몬테소리 프레벨이라고 애들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된대요. 그죠? 이제 뭐 그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공감하는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걸 하려면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교육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프레벨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당신이 닮고 싶은 천재를 한 명 정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흉내낸 것인데 인공지능은 인간 중에서도 천재를 흉내내고자 한다. 이제 이 천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했는지 그 사람을 공부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닮고 싶은 천재는 누구인가? 저는 그 답을 적어놨어요. 스티븐 잡스 이렇게 해서 적어놨고 네 번째는 생각이 전환 디자인 싱킹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과정의 초점이 철학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에 맞춰져 있다.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라. 뭐 이런 게 많이 되어 있고요. 일곱 번째는 뭐 문학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라고 해서 본인이 살고 익숙한 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관광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라 라고 하더라고요. 이방인으로 살지 말고 현지인처럼 살고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살아남는 데 도움되고 인공지능이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라. 마지막 8번째가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쭉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 것 같고요. 내가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인공지능으로 누가 돈 벌까를 알면 더 빨리 더 편안하게 그러고 인공지능에 지배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에 과연 누가 조 단위로 돈 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길목에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봐야 분명히 우리가 더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은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한번 보시면 저는 에이트 보면서 느낀 거는 앞으로 대기업들 중에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업체가 엄청난 부를 이룰 것이라 확신이 드네요. 내가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면 내가 그 회사를 알아보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주식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에이트에 대한 책 내용이고요. 꼭 미래를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